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퀴즈를 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있고 컵도 있고 파프리카 그림도 있네요.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사고 팔 수 없는 것, 즉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 우정, 행복, 가족, 생명, 인권과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것이고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으므로 상품이 될 수 없고 상품 취급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얘기할 성이라는 것도 상품이 될 수 없는 것 중 하나예요. 성이란 무엇일까요? 성은 태어날 때 성기의 모양으로 정해지는 성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포옹이나 입맞춤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역시 성이라고 해요. 성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몸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요. 성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을 함께하는 것이어서 성과 사람은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성을 상품처럼 다루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사람과 하나인 성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곧 사람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는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입니다. 배우 문제는 성상품화의 의미를 알고 성상품화 예방법을 표현해 봅시다 입니다. 오늘의 배움 활동 첫 번째는 성상품화가 뭐예요? 두 번째는 성상품화가 왜 나쁜가요? 세 번째는 성상품화 예방은 이렇게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장의 광고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을 광고하는 그림일까요? 네, 맞아요. 쿠키와 게임을 광고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쿠키 광고에서는 판매하려는 쿠키보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몸에 더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또 게임 광고 그림은 여전사가 노출을 많이 한 모습으로 시선을 끌고 있고요. 광고는 원래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두 그림에서는 원래 판매하려는 상품보다는 여성의 몸에 더 관심이 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원래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닌 여성이나 남성의 몸을 노출시킨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눈길을 끌고 광고 효과를 높여 돈을 버는 것을 성상품화라고 해요. 성상품화는 이런 광고에서만 일어날까요? 성상품화의 다른 예를 영상을 보며 확인해 봅시다.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의 무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점점 더 도발적인 춤을 추고 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자칫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 스쿨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음악방송입니다. 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옷은 입은 듯 벗은 듯입니다. 가사도 야하고 의상 컨셉이나 안무도 너무 선정적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가수들끼리 경쟁이 많이 붙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보기 민망할 때가 많아요.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도 성상품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본 그림과 영상은 여성이 성상품화 대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상품화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남성 성상품화의 예는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마지막 볼까요? 자, 상체를 드러낸 근육질의 남성이 만들어주는 커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커피의 맛과 향 조금 다를까요? 미국 서부 시애틀의 작은 커피 가게의 모습입니다. 나비 넥타이만 메고 상체를 드러낸 남성 종업원 2명이 주문을 받고 커피 등의 음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매력적인 남자가 뜨거운 커피를 판매한다라는 광고 문구까지 내걸었습니다. 자, 원래 이 가게에선 수영복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커피를 팔다가 주민과 학부모들의 비판이 커지자 이번엔 남성 종업원을 내세워 성상품화 논란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뉴스타치였습니다. 커피의 향과 맛이 아닌 근육질 남성의 몸을 미끼로 커피를 팔고 있으니까 남성을 이용한 성상품화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성상품화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상품화가 일어나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황금빛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서 있네요. 이 사진은 다른 나라의 미인 대회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인 대회이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TV에서 매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01년부터 여성 성상품화 문제로 우리가 흔히 보는 채널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의아해하는 어린이들도 있지요.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름다움을 뽐내는 대회에서 출전자들에게 몸매가 드러나는 수영복이나 원피스를 입혀서 세워놓고 외모와 신체 사이즈를 위주로 등수를 매기는 것은 여성을 인격이나 품성보다는 외형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인 대회를 열어 입장권을 팔거나 광고료를 받는 것은 성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므로 성상품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남학생이 열심히 뭔가를 보고 있네요. 19금이 표시되어 있고 성인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성인임을 인증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넣도록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행동만 강조해서 보여주는 영상, 그림, 글 등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야동이라고요? 야한 동영상은 단순히 여러분이 보기 민망한 영상도 포함해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은 음란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영상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음란물은 주로 여성을 주인공으로 성을 실제와는 다르게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찍은 것이거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인 경우가 많아 가장 나쁘고 심각한 성상품화에 해당됩니다. 성상품화의 가장 나쁜 예인 음란물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스스로 음란물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상품화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힘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매우 나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성상품화가 어린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가 최고야입니다. 아까 본 쿠키와 게임 광고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습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그룹 또는 아이돌 가수들의 모습이 주로 어떤가요? 여자들은 날씬하면서 예쁘고 남자들은 근육질 몸매에 잘생긴 외모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런 모습의 연예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예쁘다, 멋지다,
나도 저랬으면 하고 생각하고 닮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연예인의 외모와 비슷해지기 위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성형을 하고 성형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고 해요. 이처럼 성상품화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외모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게도 합니다. 외모지상주의는 청소년들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외모지상주의가 청소년들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영상을 보며 알아볼까요? 어린이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16개 나라 만 1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최하위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외모에 대한 불만이 행복도를 더 끌어내렸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품 매장은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주요 고객이 됐습니다.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피부 화장은 기본. 성인들이 할 법한 색조 화장도 거리낌 없습니다. 컨실러 같은 거를 바르고 입에다가 틴트를 발라요. 그게 제일 기본적이에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화장을 해서 더 많이 적응할게요. 이 시기에 연예인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에 좀 비교된다 그래요. 최근엔 성형수술을 하는 10대도 늘고 있습니다. 성장이 끝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방학 때는 중고생 환자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예뻐져서 아이돌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랑요.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 상담을 하러 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대륙에서 16개 나라를 골라 만 12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외모 만족도에서 우리가 16위로 최하위였습니다. 10점 만점에 우리나라만 6점대로 유독 점수가 낮았습니다. 외모 불만은 전반적인 행복지수도 끌어내려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어린이들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또래에서의 비교도 되지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는 어떤 이 외모하고의 비교도 상당 부분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자신 없게 하는. 외모가 아닌 개개인의 장점과 소질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성상품화는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상품화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그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성상품화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성상품화가 나쁜 이유 두 번째는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해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뉴스에서 본 커피 파는 남성의 사진을 보면 근육질의 우람한 몸을 자랑하듯이 위의 옷을 벗고 있고 짧은 치마와 딱 붙는 옷을 입은 걸그룹 가수들은 귀엽거나 누군가를 유혹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남자는 다 근육질의 우람한 몸을 가져야 하고 여자는 모두 야한 옷을 입고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춤추기를 좋아하나요? 선생님의 이 말에 아니요! 라고 외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남자와 여자는 모두 평등하며 성별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정된 역할이나 모습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그런데 성상품화는 이런 양성평등에도 반대되는 것이고 남자는 근육질이어야 멋있고 여자는 야한 옷을 입고 남자를 유혹하는 춤추기를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은 이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잘못된 이성관을 심어주어 이성 친구를 건강하게 사귀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성상품화는 어린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방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성관을 심어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성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인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중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성인권은 인권의 한 부분으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성을 건강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성적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성상품화는 이런 성인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걸그룹들이나 미인대회 참가자들 중 스스로 성상품화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성인권 침해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어린이도 있을 텐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미모를 뽐내기 위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참가한 참가자도 있을 것이고 야한 옷을 입고 춤추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상품화가 문제가 많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회의 분위기라면 스스로 문제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겠지요. 또한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돈이나 위협, 폭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성상품화에 이용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보호는 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상품화의 나쁜 점을 정확히 알고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상품화로 인한 피해자도 줄일 수 있고 성인권도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러면 성상품화를 없애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성상품화 예방법 첫 번째는 깨어있기입니다. 저는 지금 깨어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여기서 깨어있기란 잠에서 깨어있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한 성상품화의 나쁜 점들을 기억하고 성상품화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면 빨리 알아챈다는 뜻입니다. 성상품화인지 아닌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성상품화를 없앨 수 없겠지요. 성상품화인 것 같은 광고나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꼭 저렇게 표현해야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을까? 라고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상품화의 깨어있기입니다. 어때요?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을 수 있겠지요? 성상품화 예방법 두 번째는 속지 않기입니다. 성을 상품화한 영상이나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은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꾸며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르게 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음란물은 보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실제와 다르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 귀신이나 유령이 나오는 영화 본 적 있나요? 귀신이나 유령으로 분장한 그 사람들이 진짜 귀신이나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겠지요? 성상품화 영상을 보며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것은 귀신 분장을 한 배우를 귀신이나 유령이라고 믿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성상품화는 성을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과장되게 표현되거나 실제와 다르게 연출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속지 않기. 이것이 성상품화 예방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상품화를 빨리 알아채고 속지 않기. 기억했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 만들기입니다. 어떤 노력이 성상품화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 성상품화를 이용한 광고 제품 사용하지 않기, 음란물 보지 않기, 오늘 알게 된 성상품화에 관한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성상품화 예방에 참여하기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성상품화를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상품화는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하고 아름다운 성을 이용하는 것이며 성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성상품화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방법 중 작은 노력 큰 변화의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써보고 실천해 보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깨어있기, 속지 않기, 작은 노력 큰 변화, 성상품화 예방을 위한 이 3가지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기 바래요. 어린이 여러분, 또 만나요.